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지에넌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등 연출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작전은 이미 시작됐고 마지막 기회는 이 반등에 우리가 탈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반등의 그래서 이 고점이 어디인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일단 오늘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연출하는 거고, 다시 한번 수급을 불러 모으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 줄 때 얼마나 수급이 나와줄지,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함께 이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온다면 이 주도 세력은, 작전 세력은 적은 자금을 들여서 이 주가를 일단 상승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반등으로 판단하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은 조금 썼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더해지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의 지분을 제외하면 상장 주식 수가 3,900, 총 주식 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약 3,100만 주가 유통 주식 수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죠. 유통 주식 수가 적다면 적은 수급에도 주가가 쉽게 움직여진다는 뜻입니다. 이 종목의 기업 가치와 투자 매력도가 좋은 종목인 경우에는 적은 유통 주식 수는 품절주라고 불리는 거고요. 기업의 가치가 없는, 호재에 대한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는 이슈만 나오는 종목은 작전주로 지에너는 후자죠. 자, 오늘의 이 주가, 종가는 개미 꼬시기 세력의 테스트다. 이게 결론이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이 춤 관련해서 실체가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리튬 코리아와 엔투텍 이 두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코리아는 직원 수 한 명의 매출이 영원인 페이퍼 컴퍼니고, 엔투텍은 여태 해오던 행보를 봤을 때 희생했던 기업들의 결과가 모두 나락이었습니다. 성공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고요. 자, 그래서 손절하라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작전주라도 고점에 팔고 나오면 수익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늦은 감은 있더라도 머리 꼭대기에서의 욕심은 버리고 어깨 부근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당초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반등을 연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자리를 좀 후하게 만들어 놓고 철에 같은 자리에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이렇게나 끌어올리려면 많은 거래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거래가 동반돼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거래만으로도 주가를 크게 띄워 올렸죠. 물량을 이미 세력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물량을 간수하면서 자전거래로 자전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전거래라는 것은 세력의 계좌가 있다. 다른 세력의 계좌가 있다. 얘가 얘한테 팔고 얘가 얘한테 팔고 반복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계속 체결되게 해서, 그러면 물량은 잃지 않았으나 주가는 올. 거래는 제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지표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을 간수하면서 자전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왜?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개미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니까 고점에. 자, 지금 뉴스 한번 보시면 4거래일 연속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팩트만 적혀 있는 거죠. 어떤 심리가 담겨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투심이 지금 조금 무너진 상황이죠. 이 상황에 작전 세력이 주가를 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오는 거죠. 매미를 꼬셔야 되기 때문에. 더 주가가 내려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투심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투매 물량이 나오면 작전 세력은 지금 고점에 떠넘길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약하더라도 상승세만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 몇 거래일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봉으로 차익 실현과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인 거래를 보면서 또 세력이 어느 자리에서 분할 청산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지지대를 구축하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 자리를 찾는 것은 지지되는 곳이 뭐 수차례 수렴되는지 그래서 다가 내려오는 여기서 같은 자리에서 또 지지받고 반등한 듯 했다가 눌렸고 다시 또 여기 지지받고 하는데 다시 여기 지지받고 이런 식일 때 수차례가 수렴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흐른다. 의미 있는 자리가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더니 다시 받아서 그럼 올려놓는다 하면 이 자리가 힌트인 겁니다. 세력의 마지막 작전 출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데 일단 저항에 여기는 지지였다면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가 분봉상 수차례 수렴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는지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 처리를 하면 세력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다렸다가 고점에 전략 매도 이런 전략은 어디가 고점인지 일단 먼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거래가 체결되고 나서야 우리는 그 정보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매매 방식입니다. 때문에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분할로 나누어서 매도가를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에 매도를 걸으시면 되시고 대신 제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로 간단하게 세 글자 지앤원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앤원 에너지의 마지막 탈출 대응 전략 안내드리도록. 자, 그리고 이 작전주에서 수익을 챙겨서 나오고 매매를 끝마치고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종목 자체 선정하는 방법이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마는 어떻게 찾느냐?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관심을. 세계 경제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자,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세계 경제가 마스크나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백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는 곡물이나 사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곡물과 사료의 값이 상승을 했고 이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의 값이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자재의 값이 올랐죠. 상지대인 두 전쟁이 국가가 전쟁을 해버렸으니까. 식자재 값이 오른다는 것은 관련 수혜주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곡물과 사료로 수급이 몰렸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빠른 성장 그리고 전기차는 친환경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지금 단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강세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기존에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광물을 받으면 너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세부 지침이 변경된 것이 FTA 체결국에서 가공할 시에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지침을 변경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양극재, 재, 동박, 클리마, 전해질 등등인데, 일단 이 양극재와 전해질은 관련 대장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양극재에서는 수혜 기업들이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죠.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 그럼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양극재, 2차 전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얘네가 강세니까 리튬 가공 업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 변경에 수혜를 받겠구나 라고 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음극재, 음박,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심을 못 받은 거죠. 이들은 후발주자가 됩니다. 후발 수혜 종목인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뒤늦게 수혜를 볼 테마가 극재 동박 분리막이라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의 조정으로 이 다른 섹터 쪽 제약바이오라던가 AI라던가 뭐 등등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이 되지만, 이미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100조 단위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는 잠시 조정을 받을 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양극재와 전해질.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지금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안사 이익이라는 것을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 섹터는 우리가 정했고, 여기서 이제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을 찾는다면 그것이 대장주입니다. 자, 이건 제가 1차적으로 일단 검열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나중에 혹여나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는지, 우리는 국내 주식을 취급하니까 한국 기업에서, 물론 한국 기업이 아니어도 FTA 체결국이면 상관없습니다.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했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후발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로 간단하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놔 주시면 제가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공유 드리니까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매수가, 매도가를 이 부분은 따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관망만 하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제가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걸 체크를 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